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그쵸 7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하락폭이 조금 커지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과거에 너무 안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 10년 정도를 보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보다 보면 이렇게 고가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걱정이 될 만도 합니다.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됩니다. 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23년 흑자 전환했죠. 5년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적자를 봐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적자를 봐왔었던 게 사실 맞아요. 근데 23년도에 흑자 전환됐죠. 근데 흑자 전환된 가격이 순이익은 적자고 2,300억이에요. 좋지 않죠. 올해도 4,600억이 예상치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기당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분기 770억, 2분기 1307억, 그리고 3분기 예상치 1237억.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 자, 노동 집약적이고 장치 산업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이익의 폭이 계속 커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쟁사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경쟁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후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었던 거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어려웠었던 부분에 중국이 파고들었고요. 저가 수주로 싹 물량을 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이 붙었고, 그 가격 경쟁이 붙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쪼개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에서 이번에 인수를 했죠.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공적 자금도 그쵸, 정부 지원도 몇 차례를 받았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모기업이죠. 모기업의 지원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찢었다 다시 붙였어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대우조선,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뀐, 그리고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렇게가 조선 빅3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난 10년간이 너무 어려웠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어려웠었던 상황을 지나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정부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빅3가 어려운데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어려운 부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점. 근데 최근에 수주가 약간 주춤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발주를 넣더라도요. 그쵸? 수주가 들어오더라도 27년, 28년 이때 돼야 받습니다.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성과가 높아져요. 신조성과가 상승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신조성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금 내가 굳이 발주를 넣고, 그쵸? 어차피 지금은 친환경 선박을 확보해야 되는 대형 선사들 위주로 들어오는데 다른 쪽은 못 들어옵니다. 비싸서. 이런 상황에서 대형 선사들이 지금 당장의 수주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낮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일시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장 환경 변화, 공급망이나 뭐 자재 비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뭐 이유를 단다고 달면 굳이 표현하는 뭐 프로젝트 지연,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미 최근에 나오는 조정폭만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여기서 시장에 대한 조정폭까지 감안한다면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은 지금 저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공략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제가 언제 매매했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이거 유한양행 언제입니까? 그쵸? 여기서 FDA 승인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폭등세를 겪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뭐 조선주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현대 마린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 수익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이어가면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조선주보다 바이오가 계속해서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건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 바이넥스 같은 경우 모두 동일하고요. 쭉 올려보시면 여기 CS 윈드도 당연히 고가 돌파 신고가 종목이고요. 쭉 올려보시면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죠. 이 7월달로 가면 쭉 올려서 제가 보여드리면 조선주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이런 부분들, 이런 구간이죠. 7월달에 강세 구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시장이 폭락 나왔었던 8월달에도 바로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V자 반등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주말 라이브 그리고 종종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강의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받고 있는데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됩니다. 이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가격대를 이해할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실적, 수주 모멘텀 이런 것에 모두 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악재가 나와요. 그리고 올라올만 하면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이탈하는 과정에서 악재가 또 나옵니다. 근데 먼저 가격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새로운 시작점, 새롭게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조정은 다 받았다. 그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가격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고 시장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있지만 어차피 친환경 선박 위주 그리고 FLNG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진행된 프로젝트가 가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거는 그냥 수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2010년도 이후에 해양 플랜트, 즉 FLNG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봐왔었던 게 한국의 조선사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27년이나 28년도 이후에 인도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발주를 넣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한 결과가 시장도 안 좋았고, 그렇죠. 지금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실시간 타점, 그리고 여기 제가 제 채널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강의, 그리고 왜 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잖아요.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17페이지 이상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 모든 부분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다 빠졌다. 뭐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주가 지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이쪽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시기적인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무시하고 하락 다 나왔으니까 지금 매도 구간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타점을 잡을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보시거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려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해를 하셨을 때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